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경남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한파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는 김장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로 영화관과 유통가에는 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장을 맞은 창원 상남시장. 비닐 천막안 난로 앞에 상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도 꼈지만 강추위를 이겨내기 힘듭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 꺼내가지고 손 좀 찌우려고 하는 거지. 뭐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이렇게니까 불 좀 피하십니다. 배추와 물을 파는 상점에는 주부들로 북적입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에 김장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추울 때 나면 맛있다네 김장. 원래 추울 때 김장 하는가 봐. 추워도 어떻게 먹을 거니까 해야지. 시내 중심가 도로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강추위에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영화관과 유통가를 찾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PC방이나 영화관 오면서 실내 활동만 한 것 같아요. 경남소방본부는 추위로 온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위험도 높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도 옷차림 든든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의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오늘 아침도 모든 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모습인데요. 현재 창원의 기온 영하 4도, 진주 영하 8도, 통영이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6도에서 9도 선으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좋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량 적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과 함양, 하동과 남해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고요. 특히나 난방기구 사용 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바람도 잔잔하겠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8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해안 지역도 모두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영하 10도, 남해가 영하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7,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으로 인해서 건조함은 좀 해소되겠고요. 모레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져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공 골목에 들어선 목공소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만들어지고 30여 곳의 상점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가게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제 맥주와 커피가 만들어진 과정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알려집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소상공인 스포터즈가 돼 7월부터 넉 달간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지 못해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이런 도움이 고맙기만 합니다. 상가에 홍보를 위해서 또 간판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제작해가지고 제공해주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스터로만 승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SNS로 홍보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알려지고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보람과 만족도도 높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기업을 직접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해봄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기업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는 대학생 소상공인 스포터즈는 해가 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도움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이해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없는 현장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160여 명의 대학생 스포터즈를 내년에는 250명으로 늘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LNG선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올해 목표했던 수주량 달성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초과 달성까지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호황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최근 열흘 사이 LNG 운반선 5척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발주된 17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LNG 운반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척의 건조 계약을 현대중공업그룹이 따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조선 3사는 올해 수주 목표치인 134억 달러의 96%에 달하는 127억 5천만 달러어치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평균 수요가 7% 정도 증가하는 상황인 선종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발주가 그렇게 과잉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성과가 오르는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G선 발주가 늘고 있는 건 친환경 에너지 소비 확대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LNG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선박 환경 규제를 강화해 벙커 CU 대신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 선박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의 올해 조선 분야 전체 수주액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수주량이 많았던 2013년의 60% 수준이어서 호황으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해양사업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어 LNG선 수주 증가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당장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경남도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40일의 경남미술대전이 열립니다. 올해 대전에는 경남 지역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 1,800여 점 가운데 입상작 9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목요일에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가대교와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목요일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간이 집회에 이어 경남도청 앞에서 총걸기대회를 열고 도지사 면담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승용차 기준 편도 10,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상남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남도의회가 39일 동안 이어진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경상남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2,400여억 원, 도교육청은 5조 4,200여억 원의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주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의령군이 식용과 약용에 쓸 곤충 사육 산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통영시가 내년부터 2천만 원 미만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 때 통영 지역 업체의 견적 제출 기회를 우선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남해군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남해군 지부가 10년 만에 단체 협약을 맺고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일본에만 수출했던 하동산 참다래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100톤 300원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1차분을 선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보다 4,700여억 원이 늘어난 5조 410억 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 예산에는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에 440억 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220억 원 등입니다.
국가 시행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에 6,500만 원 등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관변단체 전 회장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말 진주시청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임시직 자리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가 국토부의 협의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재생사업지구로 고시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상평산단은 이번 승인과 고시로 재생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외부인 평가와 정책 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올라 2등급을 받았지만 교직원 등이 참여한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하락해 종합 청렴도는 3등급에 그쳤습니다. 김해 씨는 환경부의 2018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인구 20만 명 이상인 3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김해 씨는 지난해 평가보다 11계단 상승했으며 수도사업을 하는 전체 평가 대상 165개 지자체 중에서도 11번째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신라시대 황금돼지 전설이 얽혀있는 마산만 돛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돛섬에 돼지 캐릭터 조형물을 조성하고 새해 소망을 적어 붙일 수 있는 소망탑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이 돛섬은 돼지가 누운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신라시대 대문장가인 최치원이 황금돼지를 화살로 쏘았다는 구전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에 도내 91개 학교의 성면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성면 제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등 150명을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도내 학교의 성면 자재 면적은 전체 학교 면적 700만 제곱미터의 46%인 325만 제곱미터로 모두 제거하기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군 문항 어촌체험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제13회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어촌체험마을 우수평가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남해 문항마을은 속잡이 체험과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개마기 체험 등 마을 축제와 다양한 SNS 홍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고성군 동화마을은 어촌체험마을 우수평가 부문 장려상을, 남해 유포마을 유지영 사무장은 우수사무장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